우리가 경매를 배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매로 시세보다 훨씬 낮게 사서 현재 시세대로 팔아 수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 분석과 현재 정확한 부동산 가격을 파악하고 입찰가를 산정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경매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은 오늘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은 제가 직접 경험을 통해 터득한 방법이고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 영상을 이해하신다면 권리 분석부터 입찰까지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료 사이트의 낙찰가 7천만원 인수의 정보를 그대로 믿는다면 타차까지 유찰되겠지만 권리 분석을 스스로 정확하게 하면 경쟁 없이 시세보다 아주 싸게 낙찰받을 수 있는 깨끗한 물건입니다. 이런 물건을 낙찰받아야 경쟁 없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쉬운 물건은 큰 돈을 벌 수 없습니다. 물건 선정을 고민하고 있다면 본인이 가장 자신 있고 잘 아는 지역의 아파트부터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건을 선정했다면 첫 번째로 경매 물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두 번째로 권리 분석을 통해 리스크를 체크하고, 세 번째로 물건 분석, 즉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하고, 마지막으로 낙찰가를 선정합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강동 청솔아파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파트의 기본 현황 파악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아파트의 주소, 감정가와 최저가, 입찰가를 확인하고 감정평가서에서 제공하는 기본 물건 사진을 확인합니다. 현관문에 등기 우편 스티커 등이 셀 수 없이 많이 붙어 있다면 공실일 가능성이 크고, 아파트 내부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면 낙찰 후 명도가 수월하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 정확한 아파트의 위치와 전체 세대수 520세대, 사용 승인일 1996년 11월 15일, 최고 층수 15층, 총 주차대수 312대, 세대당 0.6대, 평수 16평, 단지 정보 위치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간단한 아파트 기본 현황을 파악했다면 두 번째로 경매 물건에 리스크가 있는지 권리 분석을 시작합니다. 감정평가서의 요약을 통해 아파트의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합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통해 갑구와 을구 중 가장 빠른 등기일이 보통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법원에서 제공하는 매각물건 명세서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로 나중에 잘못된 정보를 통해 낙찰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매 결정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매각물건 명세서 중단에 최선순위 설정이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점유자란이 공란이라면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수해야 될 선순위 임차인이 없는 깨끗한 물건입니다. 점유자란에 점유자가 있다면 처음부터 전입신고일과 최선순위 설정일을 비교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일이 최선순위 설정일보다 빠르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선순위 임차인은 법원의 배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임차보증금 7천만 원을 고스란히 인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고란에 임대차 계약일이 2018년 9월 20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대항력 유지조건 세 가지는 첫 번째, 임대차 계약, 두 번째, 말소기준 권리보다 전입일이 앞서야 하며, 세 번째, 부동산의 점유가 있어야 하지만 말소기준 권리보다 임대차 계약이 느리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 되어 임차보증금 7천만 원은 인수하지 않습니다. 유료 사이트의 낙찰가 7천만 원 인수의 정보를 그대로 믿는다면 4차까지 유찰되겠지만 권리 분석을 스스로 정확하게 하면 경쟁 없이 시세보다 아주 싸게 낙찰받을 수 있는 깨끗한 물건입니다. 이런 물건을 낙찰받아야 경쟁 없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쉬운 물건은 큰 돈을 벌 수 없습니다. 경매 배당표를 낙찰가 8천만 원을 기준으로 작성해보면 임차인이 약 1,500만 원 배당받고 5,800만 원을 배당받지 못하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에 있는 임차인의 전입일을 통해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관리비 체납 내역은 입찰 전날까지 경비실 유선 전화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황조사서는 경매 개시 이후 법원 집행관의 부동산의 기본적인 현황을 조사한 문서로 법적인 효력은 없고 단순 참고 자료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법원 기본 내역도 현황조사서와 마찬가지로 법적인 효력은 없고 단순 참고 자료로 사용하셔야 하고, 이번 아파트는 법원 기본 내역에 임대차 계약일을 표시해 두었으나 만약 매각물건 명세서에 이 문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기본 내역의 내용만으로는 입찰에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물건 접수 내역에서 2023년 12월 20일에 배당 요구 신청 제출을 확인할 수 있고, 홍달 내역은 임차인의 경매 개시 통보 도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참고 자료로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아파트의 현재 가치를 판단하기 위한 물건 분석입니다. 아파트 가치 판단을 위해서 로얄동 로얄층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청솔아파트는 송강초등학교, 송강공원, 근린상가의 주출입구가 513동과 연결되어 있어 동의 위치는 별 5개, 일조량은 앞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 별 4개, 소음은 앞동에서의 큰 도로의 소음을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별 5개, 405호는 최고층 14층 기준으로 별 3개, 일조량은 정남향으로 앞동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아 별 4개, 조망권은 앞동과의 거리가 넓지 않아 별 3개,
이렇게 로얄동 로얄층의 합산 결과는 별 4개입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확인을 위한 어플은 아실, 호갱노노, 리치고, 디스코 등 다양한 어플이 있지만 아실을 통해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약 1억 3천 이상을 최고가로 기록하고 현재는 1억 1000에서 1억 2천 사이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세가율은 약 95%입니다. 실거래가 매매 최고 가격은 2024년 4월 5일 1억 1,800만원. 실거래가 매매 최저 가격은 2023년 12월 21일 1억 700만원. 실거래가 전세 최고 가격은 2024년 4월 13일 1억 1000만원, 실거래 전세 최저 가격은 2024년 6월 1일 1억 500만원입니다. 30년 가까이 된 아파트는 충수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리모델링 여부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향후 낙찰자가 되었다면 기본적인 인테리어는 해야 하고 인테리어에 조금 더 투자한다면 단지 내 최고 매매 또는 전세를 통해 더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실거래 가격을 통한 현재 청솔 아파트의 가격은 매매가 1억 1200만원, 전세 가격은 1억 700만원. 전세가율은 95.6%로 실투자금 500만원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부동산 매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네이버 부동산 좌측 상단에 동일 매물 묻기를 통해 현재 부동산 매물수를 확인합니다. 만약 현재 물량이 전체 세대수로 나눈 물량률이 10% 이상이면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 거래가 어려운 물량률 5%는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맞는 시장이고 물량률이 5% 이하라고 하면 공급이 수요보다 적어 거래가 쉽게 되는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솔 아파트의 경우는 매매 시장은 어느 정도 균형이 맞는 시장이고 전세는 완벽한 매도자 우위 시장입니다. 따라서 전세는 무조건 맞춰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로얄동 로얄층에 대한 별 4개와 실거래 매매가와 전세 가격을 확인했고 네이버 부동산의 공급 물량으로 513동 405호의 현재 가치를 판단하면 매매가 1억 1200만원, 전세 가격 1억 800만원입니다. 외부적인 판단으로 송강동 아파트 랭킹을 리치고를 통해 확인해보면 3년 된 신축인 유성 대광 로제비앙이 1위, 2위는 30년이 된 구축이지만 송광초등학교와 공원, 근린시설 접근이 용이한 청솔 아파트, 3위는 16년 차의 대단지 아파트 바람 하늘 휴먼시아입니다. 송광동에서 30년이 된 청솔 아파트가 3년이 된 신축 아파트에 이어 2등인 것은 청솔 아파트가 그만큼 입지가 좋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가격 분석입니다. 전국적으로 서울시, 강원도, 충북, 대전은 약간의 상승기이고 대전의 향후 개발 방향은 서쪽입니다. 현재도 대전의 학군과 상권도 모두 유성구와 서구에 집중되어 있어 향후 동서의 가격 차이는 더 벌어질 것입니다. 매매 전세 가격의 변동은 2022년 최고가 이후 하락기를 거쳐 현재 보합 중입니다. 대전시의 인구 변화는 2014년 약 153만 명에서 현재 144만 명으로 줄었고 전출이 가장 많았던 도시는 인접도시인 세종시였습니다. 현재 세종시로의 인구 전출은 상당히 줄어든 상태이고 다시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입주 물량은 2024년, 25년 적정 수요 대비 과공급으로 현재 부동산 사이클과 과잉 공급으로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기는 어렵고 단지별로 개별성을 가지고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환경 변화에서 미분양도 공급 과잉으로 늘고 있는 추세이고 주택가격 심리지수도 다시 바닥에서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격 변동은 2022년 이후 하락했던 지수가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청솔 아파트의 장점과 단점은 많은 커뮤니티를 통해 진솔한 내용을 직접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얻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향후 대전시 유성구의 개발 계획은 도안동 2-8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교촌동 일원에 53만 제곱미터로 나노, 반도체,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가 2030년까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유성구의 부동산 가격은 계속되는 큰 우상향입니다. 물건 분석을 통해 현재 아파트 가격을 확인했다면 마지막으로 낙찰가를 선정해야 합니다. 송광동 최근 낙찰 현황을 분석해보면 최고 낙찰률 91%부터 최저 낙찰률 79%까지 다양하지만 개별 물건에 대한 특색이 있습니다. 청솔 아파트의 경우 권리분석상에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고 현재 아파트에 대한 철저한 시세 파악과 향후 인테리어 투입 비용과 대출 실행의 유무가 입찰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이 매도 방향에 맞추어 예상 수익을 산정해야 합니다. 매매 사업자를 통한 단기 매매로 수익을 얻을지, 1주택자라면 2년 보유 후 비과세 혜택을 받을지, 1주택자 이상이라면 일반 과세로 매도할지를 입찰 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가장 싸게 낙찰받아 세금으로 모두 내면 안 되기 때문에 입찰 전에 탈출 전략까지 모두 세워서 입찰해야 합니다. 막상 경매라고 했지만 부동산의 입지를 생각하지 않고 싸게만 낙찰받는 것이 목표였다면 가격 상승과 더불어 매도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막상 경매라고 했지만 부동산의 입지를 생각하지 않고 싸게만 낙찰받는 것이 목표였다면 가격 상승과 매도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25페이지에 걸친 부동산 경매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번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앞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권리 분석 또는 물건 분석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거나 댓글을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의 발전이 아닌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성공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저와 같이 해주시고 좋은 소식과 양질의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면 더 좋은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